이제 마지막에 테마로는 그럼 이 인간에 대한 그런 존재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보시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개체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사실 그 줄기세포라는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저희에게 다른 장기들, 좀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기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장기 이식을 위해서 이런 그 줄기세포 기술들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의 기술에 세포들이 서로 뭉치는 그런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뇌세포를 가지고서 만드는 미니뇌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사람들이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런데 지금 별로 그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뇌 부위라는 것이 상당히 작은 분포로 있기 때문에 아주 랜덤하게 만들어져서 뭐 아주 큰 우려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이 논문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은 우려하게 된 것이 이 뇌에 대한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시냅스를 형성을 하는데 이것들이 그런 정기적인 그런 활성을 보인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들을 그럼 우리가 개체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직까지는 기술이 멀지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우려점을 갖게 되는 논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작년에 그 사후 뇌의 관료를 통해서 여기 영양분과 뭐 혈류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주었더니 해마의 어떤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관찰했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뇌는 사후인데 결국에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오바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사후 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이제는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쇼킹한 것은 사실 2017년에 머리하고 몸통을 그런 교체하는 그런 기술들을 하는 것이 아마 좀 가장 그 사람들한테는 쇼킹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후의 뇌를 가지고서 사용을 했지만 이 이탈리아 과학자하고 중국의 과학자가 서로 협업을 해서 했는데 결국에 이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뇌하고 이 척추에 있는 그 척수하고의 연결되는 그 기술을 하는 것인데 이 기술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더 두고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인간의 그런 머리와 그리고 인간의 몸통을 가지고서 이 연결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길지 그럼 이 개체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마음을 읽는다거나 또 마음을 해킹한다거나 이런 이제 단어들이 우리한테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을 읽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뉴로 마케팅이라는 그런 그 새로운 분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펩시콜라, 콜라의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콜라의 대전에서도 실제로는 맛은 펩시콜라가 더 맛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코카콜라라고 인지를 하는 그 순간에 이 인지도가 전혀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는, 그래서 뇌의 그 활성도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과학 기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뉴로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게 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조현병 환자들이 요즘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분들이 MRI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증거를 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이슈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이슈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신경윤리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이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연구윤리라든지 생명윤리와는 조금 더 다르게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실제로 인간에게 적용이 되면 인간에 대한 그런 존재성 그리고 자유의지, 그런 자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침해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예측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해외와 지금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브레인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각의 그런 국가에서 지금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신경윤리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윤리 분과를 만들어서 뇌과학의 그런 기술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법적인 문제들을 고찰하고, 이것에 대해서 각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자라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회의를 하고 많은 그런 논문들을 냈는데요. 실제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5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이것들을 과학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도 지금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구에 대한 모델인데 그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연구에 대한 그런 재료 대상이라든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할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게 연구실에서 개발되는 것과 그것이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 또 인간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로 모듈레이션 같은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뇌과학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누가 책임을 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해보자라고 저희가 해서 이제 처음에 논문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OECD라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OECD가 그 전체적인 경제를 좀 걱정하는 그 기구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기구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뉴로테크놀로지 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 달에 한국에서 원래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랜선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논문을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뇌과학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대와 그리고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천지창조가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인데, 여기에 재미난 것은, 저희가 보기에 재미난 것은 이 뇌의 그림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사실 이 다빈치가 원래 해부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천지창조에 상당히 많은 그런 해부학의 그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런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창조를 할 때 감성도 주었지만 이게 뇌에 대한 이런 이성도 같이 주는 그런 그림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방을 해서 저희가 인간과 그 인공지능의 그런 만남, 이런 것들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은 뇌과학자가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그런 연구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문화, 시민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독려해주고 계속 모니터링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류의 가치에 서로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데, 앞으로 뇌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끝으로 저희는 이제 뇌연구원에서 일을 하는데, 뇌연구원이 뇌를 닮은 그런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그 드론도 날리시고 뇌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관계자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